서울집값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위원을 연결해서 궁금한 것들 한꺼번에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뵌건 네, 아니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렸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오늘 대책의 포인트가 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오늘 이런 고강도 종합대책이 나올 걸로 예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말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고강도 종합대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정부가 계속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가격 하향 안정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라고 읽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고, 주요 내용 중에서는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네. 고가주택 투자할 때 LTV가 더 축소되고, 초고가 주택은 아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상황이어서 네. 더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부세율을 더 높일 계획이 같이 발표가 돼서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계속 높여서 이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일관성 있는 정책 의지를 계속 정부가 내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네. 지금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 규정을 받고 있고, 또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데, 일시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파실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배제해주고 장특공제도 일시적으로 다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집을 팔 다주택자들은 처분을 해라라는 시그널을 주는 대책이 좀 포함이 돼서, 만약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려고 하는 다주택자분들이 있다면 그 한시적인 기한 내에 이제 좀 거래시장에 물건도 나오고 거래소통이 좀 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풀리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낼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출, 세금, 청약, 종합적인 고강도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거래 없이 호가만 강세인 상황으로 갈 우려도 한켠에서는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이 18번째 대책인데 이걸 네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번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일관성 있는 수요 억제 다주택자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그 앞전에 여러 가지 고강도 규제 대책들이 시장에서는 사실 원하는 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 수요는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강도만 세지는 규제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갈 수 있을 건가 조금 계속해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일단은 아까 짚어본 것 중에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분들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매물을 조금 시장에 끌어내고 정상적인 거래 시장을 좀 찾아올 수 있다면 조금 기대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때는 거래는 더 대출 규제나 이런 세금 중과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거래 없이 핵심 지역의 호가는 떨어지지 않는 이런 강보합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전혀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번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정책적인 의도와는 달리 계속해서 이제 고가 지역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거래는 계속 부진한 이런 양상들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재까지 시장이 계속 고강도 규제에도 이제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투자 여력을 가진 분들이 핵심 지역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수요 투자 심리나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 공급 감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러면은 이번 대책의 효과도
좀 반감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정부가 이제 요번 대책 발표하고서 시장 상황 보면서 계속해서 내년 네네. 상반기에도 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같이 내놓은 상황이어서 계속적으로 정부가 내놓는 규제책들, 대책들, 시장 반응 같은 것들을 이제 부동산 뭐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계속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위원님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좀 포인트를 짚어보면 일단은 이제 집값 상승을 가장 견인하고 있는 지역인 강남 3구를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는 계속 계속 강세되는 호가만 유지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보 때문에 경제 구조가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걸 버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또 이게 강남 3구의 집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 시장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새 집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새 집에 대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서 부동산 시장을 또 시장 가격을 더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요 이번 대책을 보면은 공급 확대 측면에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남 뭐 이쪽 약간 서울 경기 외곽 지역의 14,000호 정도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뭐 확대를 하겠다라는 정도지만 시장이 받아들일 만큼의 공급 확대 정책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시나요?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대책에서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인 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나 이제 서울시 지자체나 뭐 이런 등에서는 실제로 주택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투기적인 수요 흐름 때문에 이제 좀 과열 양상이고 이상 강세다라는 이제 진단들을 내리고 있는 게 군데군데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제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거주 수요, 투자 수요 막론하고 어쨌든 상품성이 높은 신축 주택에 몰리고 있는 수요 심리가 있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정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중심의 주택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제 입주 연차가 짧은 새 아파트 비중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데 공급 계획 특히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이나 뭐 새로운 공급 계획들이 새로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실수요 이제 주택 구매에 나서시는 분들은 새 주택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공급 계획이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공급 계획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들은 종전에 서울 시내 이제 도심주택 공급 계획 그리고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그 내용들에 반복적으로 좀 속도를 빨리 하겠다라는 내용 정도고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정비 사업 이제 뭐 간소화 절차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뭐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주택 공급 계획은 이번에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실이든 아니든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새주택 공급이 줄거나 지연될 거다라는 우려감이 확실히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안정시키려면 새 아파트 새주택 공급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도 새로 추가되지는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급 균형을 위한 공급 계획은 좀 더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수급 균형을 위한 공급 계획이 더 구체화 내지는 확대될 부분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은 이번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계속 집값 상승을 지켜보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오르기 전에? 내년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답을 해주세요? 집을 사야 되느냐?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가장 궁금해서.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답변하기가. 죄송해요. 네, 일단 서울, 비서울,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핵심 지역, 주거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들의 주택가의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인프라가 좋고 거주 환경이 좋은 핵심 지역의 주택을 소유 내지는 투자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조금이라도 서두르시는 게 진입 가격이 높아지지 않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핵심 지역이요? 핵심 지역 이름 뭐? 네, 그렇죠. 뭐 같은.
뭐 전국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수도권 근에서도 서울에서도 뭐 교통이나 교육이나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 주거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지역 중심으로 가격 교차가 점점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역에 이제 거주나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 굳이 시점을 미루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보유세 증가라든가 이런 세금적인 부분은 뭐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자산을 유지할 능력이 되는가, 자산 계획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셔야겠고. 그렇죠. 세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예. 네, 계속 그 부분은 아마 강화가 될 걸로 강화가 예상이 되고. 앞으로도? 예, 그렇죠. 네,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서울의 고가 지역들은 이번 대책에 따르면 더 이제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네. 자금 계획도 좀 여력이 없는 분들은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투기적으로 다주택을 막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최대한 좀 서둘러서 내 집 마련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사업구역도 많이 남아있지 않고 사업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 새 아파트 지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점점 좀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요는 몰리고 있는데 반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 장기 보유 가치가 있고 상품성이 뛰어난 최근에 공급된 새 아파트들은 경쟁이 더 가격적으로도 높아지고 보유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굳이 여력이나 계획이 맞는 분들은 미루실 필요 없이 내 집 마련 일부에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집값이 하시는 게.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는데 그렇게는 안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상황으로는 뭐 오늘 추가적인 규제 요소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외의 환경들은 가격이 크게 하락할 변동성을 가지는 변수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금리도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이나 수요자들도 회전되는 물건이나 공급되는 주택에 비해서는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예상외로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던가 금기가 오른다던가 뭐 이런 변동성이 아닌 이상은 지금처럼 주요 지역에서는 가격이 감보합세 이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번 규제나 추가적인 규제 같은 것도 검토하시면서 전략은 세우셔야겠지만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무척 바쁘실 텐데 긴 시간 그러니까요.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항상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약간 무뎌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규정 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요. 그 부동산 대책들이 뭐 여러 가지 측면, 뭐 공급 측면에서는 좀 아쉽고 나머지 규제들은 더 강화됐고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도에는 이런 얘기까지 김규정 위원의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뭐 다른 전문가들 조금 의견이 다른 분들도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8시 뉴스에서 이게 몇 개야? 여러 개의 아이템 조금 뒤에 시작하는 8시 뉴스에서 그 자세하게 아주 세분하게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대책, 그 다음에 현재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규정 위원 얘기 들어봤습니다.